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대신 제주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가족들과 제주 여행에 나선 최지욱 씨. 일본 여행을 계획했었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급히 휴가지를 제주로 바꿨습니다. 예약 취소로 항공료며 숙박료 등 위약금을 손해봤지만 결정에 후회하진 않습니다. 방학 기간에 애들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비행기도 한번 태워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여행 취소함으로 인해서 손해 본 것들을 제주도에 이제 지인이 있어서 속박이 해결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일본 제품과 관광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최근 제주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제주로 여행을 오면 현금을 지급하는 한 렌터카 업체의 경우 지난 열흘새 신청자가 120명이 넘었고 골프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에도 제주로 목적지를 바꾸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케디 행사, 렌터카 비용 협찬해주는 거 이런 것들 상품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도 한 20산 정도, 한 40분 정도 가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 지난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14만 명. 지난해보다 1.4%인 15,000명이 늘었고 7월 말부터는 1.8% 상승해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때문에 반감이 있었고 또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내 관광을 주로 하면서 한국의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익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급성장하던 제주 지역 내국인 관광시장은 지난해부터 정체 상태에 놓인 상황. 노저펜 확산이 위축되던 제주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는 데 동의하지만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증설 관련 예산의 절반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전체 사업이 3,887억 원의 4분의 1 정도인 953억 원만 지원 예산으로 책정돼 자칫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도비를 사용해야 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부 채소에 사용하는 제초제가 등록되지 않으면서 파종을 앞둔 월동채소 재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로콜리와 콜라비 모종들이 막 싹을 틔웠습니다. 파종한 지 17일째 되는 모종들로 열흘쯤 뒤면 밭으로 옮겨 심어야 하지만 농가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브로콜리와 콜라비, 비트에 사용하는 제초제가 모두 PLS에 등록되지 않아 잡초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라비 모종을 정식할 밭이지만 등록된 제초제가 없다 보니 이처럼 밭은 잡초로 가득합니다. 정식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농가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과가 안 크고 그다음에 풀소급에서 컸을 때 썩은 병이 들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안 되고 출하를 못하는 거죠. 제초제의 경우 다른 농약과 달리 농약 회사에서 직접 목록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판매량이 적은 약재 등록을 뒤로 미뤄 벌어진 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빠르면 이달 말쯤 등록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달 중순을 넘기면 파종 시기를 놓쳐 월동채소 농가들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제초제를 사용하면 농작물 출하 자체를 할 수 없어 농가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제초제에 대해 가지고 8월 15일까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대한 많은 농약을 일시에 등록해 PLS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어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성급한 제도 시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의회가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증인 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9일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자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의 불참으로 증인 신문 조사를 2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제주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10%대에 그치면서 도교육청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성화고 실습실입니다. 인터넷 등 통신선을 연결해보는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존에 있던 전자컴퓨터과를 통신기술 습득을 주력으로 하는 통신전자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과정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던 통신 분야 기술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 군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려서 기쁜 것 같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3곳이 내년에 학과 개편을 추진합니다. 학과 신설과 학과 명칭 변경, 군 특성화 학과 운영 등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저조한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을 세분화하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과는 교과 과정에 큰 변화가 없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 교과가 늘어나는 그런 커리큘럼 상의 변화가 많이 있고 밀접하게 내실화 있게 지도하기 때문에 취업률 상승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올해 제주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15%, 전국 평균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성화고 학과 개편이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한 우수한 현장 인력의 조기 양성이라는 특성화고 설립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내 고용시장이 하반기에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기업 105곳을 대상으로 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52%만이 하반기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치 67%보다 저조한 것으로 채용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퇴직이나 이직에 따른 결혼 발생이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는 적합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이달부터 소화전 주변에 잠시라도 차를 세우면 기존보다 갑절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단속은 강화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비좁은 골목 양쪽에 주차 차량이 즐비합니다. 소방차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골목 안으로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3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1분 만에야 도착했지만 소화전 앞은 차량 2대가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뭐 사러 왔다가 못 봐가지고 옆에 바로 눈높이에 있는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사러 왔거든요. 소방차 한 대에 실린 물은 보통 3,000리터. 소화전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3, 4분이면 금세 동이 납니다.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 화재 현장 가가지고 소방호수를 여러 번 연결하다 보면은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재 진압도 늦어지고 또 진압이 늦어지면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소화전 바로 1m 앞에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차는 물론 정차까지 모두 금지됐지만 불법은 여전히 만연한 상태입니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과태료가 갑절가량 인상됐고 주민신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안전시민고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3천여 건 이상이 이제 제보를 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가지고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민들의 제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210여 건.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일부 농촌마을에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마을 발전 기금을 거두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전남 고흥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수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지역에 귀농 귀촌을 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했습니다. 금액도 가구당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고흥군 관내 전체 18%, 94개 이르는 마을에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마을 발전 기금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여수 MBC의 마을 발전 기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보도 이후 공군이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오랜 잘못된 관행의 근거가 됐던 마을 자치 규약의 표준안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새로운 표준안에는 마을 발전 기금과 관련해 경제적 빈곤자에 대해 모금 면제 또는 경감, 분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을회의 회원 가입비는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하더라도 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 범위 안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소모적 갈등 없이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소통이 좀 부족해 서로 간에 우선 저희들이 그 소통이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발전기금 관련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제거를 해서 서로 간에 부담이 없는 상태로 새로운 손님 맞이하고 또 마을 주민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고흥 지역 귀농 귀촌인들도 새로운 개선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라든가 분쟁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군이 고심 끝에 마련한 새로운 마을 발전 기금과 관련한 개선 대책. 지역의 오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늘 아침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후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가 한 차례 그친 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다시 한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산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건강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는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남부, 동부는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추자도를 제외한 전 도서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대체로 26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은 우도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부실 수사 의혹과 긴급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사건을 담당한 동부경찰서가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자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1일부터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신호 위반을 해 사망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외도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좌회전을 하면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75살 오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불법 매립된 쓰레기 수십 톤이 발견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일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LH아파트 근처 도로 공사 현장에서 철근과 비닐 등 폐기물 쓰레기 30여 톤이 발견돼 분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LH에서 소각시설로 사용한 부지로 수십 년 전에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귀포시는 누가 매립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발견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이 5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액이 2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5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저가 항공사들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를 비롯해 국제 유가와 환율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